안녕하십니까.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정필입니다. 자, 이곳 서울시 송파구 석천동 백제고분군입니다. 자, 북쪽 방향 롯데월드타워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2023년 2월 16일 금요일 저녁 9시 16분입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29도였고 내일은 31도로 예보되어 있는데요. 현재 기온은 24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바람이 약간 불고 있어서 덥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자, 오늘 불금입니다. 불타는 금요일 6월 16일 저녁 9시 16분인데요. 이곳 서울시 송파구 석촌동 백제고분군은 사적 243호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백제의 전성기였던 근초고왕 제위 기간이 서기 346년부터 서기 375년까지 약 30년 동안 백제의 전성기를 통치했었던 근초고왕의 무덤이 이곳에 있습니다. 제가 이곳 석촌동 백제고분군에 있는 4기의 무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제 3호 무덤이 근초고왕의 무덤으로 추정이 되고 있다고 역사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자, 근초고왕의 무덤 방향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사적 243호 서울시 송파구 석촌동 백제고분군 중에서도 제3호 근초고왕의 왕릉으로 추정되고 있는 무덤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다시 롯데월드타워입니다.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타워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자전거 퇴근길에 이곳 서울시 송파구 석촌동 백제고분군에서 북쪽 방향 롯데월드타워 방향을 비추면서 오늘 저녁에 말씀드릴 주제는 미국의 남북전쟁 관련입니다. 자, 남북전쟁, 미국의 내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최근에 그 미국 관련된 기사들을 보면 현재 공화당의 트럼프 측과 민주당의 조 바이든 대통령 측 간의 정치 갈등이 극심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관련해서 수사가 정당하다라는 여론이 47%, 정치 탄압이다라는 여론이 46%, 그야말로 백중지세로 미국이 양분되어 있는 갈등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선정적인 인터넷 기사를 보면 미국이 제2의 남북전쟁이 발생될 수도 있을 정도로 정치 세력 간의 갈등이 극심하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은 1861년부터 1865년까지 진행이 됐었던 미국의 남북전쟁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24년 전 1999년에 미국의 공영방송 CS판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미국을 빛낸 가장 위대한 대통령을 랭킹 1위부터 6위까지 조사를 했습니다. 누가 1위일 것 같습니까? 미국을 빛낸 가장 위대한 대통령,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부터 현재 제46대 대통령 조 바이든까지 총 45명의 대통령이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제22대 대통령 클리브랜드, 또 제24대 대통령 클리브랜드 대통령은 띄엄띄엄 2번을 했기 때문에 2대를 사용을 했습니다. 22대
대통령 클리브랜드, 24대 대통령 클리브랜드. 연임을 하게 되면 대를 하나만 사용하는데요. 띄엄띄엄한 유일한 대통령이 바로 22대와 24대 대통령을 했던 클리브랜드입니다. 그래서 그 클리브랜드 대통령이 대를 2대를 사용했기 때문에 현재 조 바이든 대통령이 46대 대통령인데요. 미국의 45번째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자, 역대 45명의 대통령 중에 미국을 빛낸 가장 위대한 대통령 랭킹 1위부터 6위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24년 전인 1999년에 미국의 공영방송 CS판에서 조사한 결과입니다. 랭킹 1위 초대 대통령, 초대가 아니라 랭킹 1위는 제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입니다. 랭킹 2위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랭킹 3위 26대 대통령 시어도어 루즈벨트, 랭킹 4위 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5위 제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 6위 제40대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순입니다. 이 중에서도 랭킹 1위, 2위는 거의 순위가 안 바뀐다고 합니다. 미국의 어떤 여론조사 기관에서 조사를 하든지 존경받는 대통령 랭킹 1위와 2위는 거의 안 바뀐다고 합니다. 그래서 랭킹 1위가 남북의 분단을 막고 남북의 통합을 이뤄낸 제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이고, 2위는 나라를 세운 건국의 아버지, 국부로 추앙받는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미국인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 랭킹 1위 제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을 생각을 하면 남북전쟁과 함께 했던 인물이고, 또 남북전쟁이라는 것 자체가 남북의 분열을 막기 위해서는 전쟁을 해서라도 남북의 통합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링컨 대통령의 신념에 따라 치러진 전쟁이 바로 남북전쟁입니다. 자, 그래서 링컨 대통령, 자, 롯데월드타워의 그 외형 이 조명을 밝게 발산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링컨 대통령의 좌우명이자 신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 있을까요? 링컨 대통령의 그 좌우명입니다. 분열된 집안은 살아남을 수 없다. 링컨 대통령이 자주 썼던 말이라고 합니다. 분열된 집안은 살아남을 수 없다. 영어로는 A divided house cannot stand. A divided house cannot stand. 분열된 집안은 살아남을 수 없다 라는 말을 링컨 대통령이 자주 했던 말입니다. 즉, 남북의 분열이 이루어지게 되면 미국은 살아남을 수 없다, 그런 취지로 그런 말을 자주 사용을 했답니다. 자, 그러면 미국의 내전에 해당이 되는 남북전쟁이 왜 발생했는지 그 배경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북전쟁은 1861년 4월 12일에 발생이 돼서 약 4년 만인, 거의 4년입니다. 만 4년 만인 1865년 4월 9일에 종전이 됐습니다. 3일만 더 진행이 됐으면 딱 만 4년입니다. 만 4년. 그래서 제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이 초선 임기를 거의 남북전쟁과 함께 임기를 보냈고, 재선이 되고 나서 재선 임기가 시작된 지 약 한 달 정도 됐을 때 남북전쟁이 종전이 됐고, 종전된 다음에 5일 있다가 암살을 당하게 되는 비극이 발생이 됩니다. 자, 그래서
남북 전쟁의 이제 배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당시에 1800 링컨 대통령이 1860년에 제16대 대통령에 당선이 됐는데요. 그 전에 당선되기 수년 전의 상황을 살펴보면 미국은 남부와 북부가 경제 활동 자체가 대조를 이루고 있죠. 남부 지역은 주로 그 면화 산업을 주로 하는 농업 위주의 산업 정책이었고, 그에 반해서 북부는 공업과 상업 중심의 그러한 산업 구조였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북부 지역에서는 노예가 필요가 없고, 반면에 남부 지역에서는 그 면화 산업을 계속 수행하려면 노예가 필요했었던 거죠. 그래서 남부 지역의 주들은 노예제를 찬성하고, 반면에 북부 지역의 사람들 주는 노예제를 폐지를 주장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남부와 북부가 극심하게 대립을 하고 있었는데요. 자, 그래서 대표적인 이제 사례를 살펴보면 주로 자, 미국 연방의회도 북부에 해당되는 주들의 의원들의 수가 다수를 점하고 있다 보니까, 북부가 주로 상공업 정책 위주로 가다 보니까 북부가 주도하는 연방의회에서는 북부한테 유리한 법안들을 많이 만든 반면에 남부한테 유리한 법안들은 별로 안 만드는 그러한 또 행태를 보였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부가 주로 공업 위주다 보니까 공산품에 대해서 세금을 감면하는 그런 법들을 연방의회에서 통과시킨 겁니다. 즉 북부의 산업 구조가 공업 위주다 보니까 북부한테 유리한 공산품 세금 감면 뭐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남부에서는 굉장히 불만이 많았던 거죠. 그 다음에 철도를 건설할 때도 북부 지역에는 철도를 많이 건설을 하는데 남부 쪽에는 철도 건설도 별로 안 해주고 그러한 행태들을 또 보이고, 그 다음에 해외에서 많은 이민자들이 들어오는데 남부에는 노예가 있다라는 이유로 해외 이민자들이 일자리를 노예가 일자리들을 다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해외에서 이민 그 사람들은 남부에서 일자리를 찾을 수 없어서 북부의 공업지대에 가가지고 일자리들을 많이 찾는 경향이 있어서 결국은 미국으로 이민 온 사람들도 남부 쪽보다는 북부 쪽으로 많이 몰리는 그런 경향을 또 보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남부보다는 북부한테 유리하게 전개가 됐었던 겁니다. 그래서 남부 사람들은 굉장히 불만이 가중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일한 희망은 1860년 대통령 선거에서 남부 쪽에서 대통령이 배출되어야 하지 북부 쪽에서 배출되면은 정말 치명타가 될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결국은 북부를 대표하는 제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이 당선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남부로서는 그러면 이제 마지막 살 길은 연방에서 탈퇴하는 길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그래서 1860년에 제16대 미국 대통령으로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받는 역대 대통령 랭킹 1위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이 공화당으로 미국의 대통령에 당선이 되는데요. 자, 그 전에 이제 대통령에 당선되기 2년 전인 1858년에는 미국의 북부 지역의 일리노이 주의 연방 상원 의원에 에이브러햄 링컨이 출마를 하게 됩니다. 공화당으로 출마하고
상대당에서는 민주당의 스티븐 더글라스라는 사람이 출마해 가지고 경쟁을 펼치게 되는데요. 그 당시에 1858년 연방 상원 의원 선거에서 링컨은 공화당으로 출마한 거고 스티븐 더글라스는 민주당으로 일리노이주 연방 상원 의원에 출마를 했는데요. 그 당시에 링컨은 시골 변호사 출신의 정치 신인이었고 반면에 스티븐 더글라스는 노련한 정치 구단에 비유할 수 있는 노련한 그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링컨은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었고 그에 반해서 스티븐 더글라스는 전국적인 지명도를 자랑하는 그러한 정치인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노예제 관련해 가지고 링컨 대통령은 노예제를 철폐하자라는 이런 주장을 강력하게 주장했던 반면에 스티븐 더글라스는 기본적으로 노예제를 찬성하는 그러한 입장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링컨이 스티븐 더글라스한테 공개 토론을 제안을 합니다. 공개 토론을 노예제를 철폐할 것인지 노예제를 유지할 것인지에 관하여 공개 토론을 하자라고 링컨이 더글라스한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더글라스는 거절을 하게 되면 정치 신인의 제안에 대해서 거절한다 해가지고 뭔가 자신이 없으니까 회피한다라고 비춰질 것 같아가지고 결국은 링컨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노예제 철폐 여부에 관하여 7번에 걸쳐서 공개 토론회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7번의 정치 공개 토론회에서 링컨이 더글라스를 거의 압도하는 그러한 언변을 자랑하면서 토론을 주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치 신인에 불과했던 링컨은 이제 전국적인 지명도를 자랑하는 정치인으로 성장을 하게 됐었던 겁니다. 그 토론 직후에 1858년에 일리노이주의 연방 상원 의원 선거에서 링컨이 더글라스한테 패배하긴 했지만은 연방 상원 의원 선거에서는 패배하긴 했지만은 링컨 입장에서는 정치 신인으로서 전국적인 유명 인사로 도약하는 기반이 됐었던 발판이 됐었던 7번의 공개 토론회였습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2년 후인 1860년에는 그 두 인물이 다시 대통령 선거에서 격돌을 합니다. 에이브러햄 링컨은 역시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로 출마를 했고 스티븐 더글라스는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출마를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결론은 득표수가 링컨이 약 190만 표, 더글라스가 약 140만 표, 그래서 약 50만 표 차이로 에이브러햄 링컨이 스티븐 더글라스를 누르고 제16대 미국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4년 후인 1864년에는 민주당에서는 이제 다른 후보가 대통령에 출마를 했고 공화당에서는 링컨 대통령이 재선을 이제 노리게 되는데요. 그 재선을 노린 1864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링컨이 220만 표, 상대방 민주당 후보는 40만 표가 적은 180만 표를 득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링컨 대통령이 1860년에 초선이 될 때는 링컨이 190만 표, 민주당의 스티븐 더글라스가 140만 표로
약 50만 표 차이로 링컨 대통령이 초선이 됐었는데요. 그로부터 4년 후인 1864년 11월 8일에 링컨이 재선에 도전했을 때는 링컨 대통령이 220만 표, 상대방인 민주당 후보는 180만 표, 그래서 약 40만 표 차이로 링컨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을 했었습니다. 자, 여하튼 링컨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되니까 이제 남부의 그 주들은 하나 둘씩 연방에서 탈퇴를 선언하고 독립국가다, 독립을 선언을 해버립니다.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게 1776년 7월 4일인데요. 그로부터 약 한 90년 정도가 지난 1860년 그 당시에는 이제 미 합중국 연합이었는데 미 합중국이죠. 그런데 남부 지역에 있는 주들이 하나 둘씩 연방에서 탈퇴를 선언함과 동시에 독립을 선언을 해버린 겁니다. 엄청난 사태가 발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링컨 대통령이 1860년에 당선이 되니까 남부 지역에 있는 주들이 하나 둘씩 독립을 선언하면서 연방에서 탈퇴하겠다라고 선언을 했고, 심지어는 남부 지역 7개 주가 동맹을 맺어서 대통령까지 선정을 해버렸습니다. 대통령까지. 그리고 새로운 남부 지역의 7개 동맹들이 새로운 헌법도 만들고 대통령까지 선정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링컨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것은 좌절할 수 없는 내란이다 라고 규정을 하고, 이걸 막으려면, 연방의 분열을 막으려면 전쟁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전쟁을 결심을 하게 되는데요. 자, 그래서 링컨 대통령이 1860년에 당선이 되고, 당선 그 무렵에 이제 탈퇴를, 남부 지역의 7개 주들이 순차적으로 연방에서 탈퇴 및 독립을 선언합니다. 자, 그래서 7개 주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째, 가장 먼저 연방에서 탈퇴한 주가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입니다.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 그 다음에 텍사스 주. 그 다음에 플로리다 주. 그 다음에 조지아 주. 그 다음에 엘라베마주, 그 다음에 미시시피주, 그 다음에 루이지애나주, 즉 7개 주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링컨 대통령이 제16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직후에 가장 먼저 연방에서 탈퇴를 했던 주가 사우스 캐롤라이나주, 그 다음에 나머지 6개 주는 이제 순서가 구분이 되어 있진 않은데요. 나머지 6개 주가 어디냐면 텍사스주, 플로리다주, 조지아주, 엘라베마주, 루이지애나주, 미시시피주, 이렇게 총 7개 주가 연방에서 탈퇴하고 헌법을 만들고 대통령까지 선정을 하는 그러한 사태가 발생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링컨 대통령은 전쟁을 피할 수 없겠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링컨 대통령은 좌우명이 분열된 집안은 살아남을 수 없다라는 게 좌우명이라고 소개해 드렸는데요. 영어로는 A divided house cannot stand. 다시 말씀드립니다. 분열된 집안은 살아남을 수 없다. A divided house cannot stand 라는 좌우명을 링컨 대통령이 자주 얘기할 정도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연방의 분열은 막겠다라는 그 신념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링컨 대통령은 노예제 폐지를 주장하긴 했었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연방의 분열을 막고 연방의 통합을 이뤄내는 게 노예제 폐지보다도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링컨 대통령이 했던 말 그대로 제가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이 말을 들어보시면 링컨 대통령은
노예제를 폐지하고 유지하고 이것보다도 더 중시했던 게 연방의 분열을 막고 연방의 통합을 이뤄내는 그게 최종 목표이자 궁극적인 그 목표였구나라는 것을 여실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연방의 분열을 막기 위해서 노예제의 폐지가 필요하다면 그에 따를 것이다. 또 연방의 분열을 막기 위해서 노예제를 유지해야 한다면 그것을 따를 것이다. 또 연방의 분열을 막기 위해서 노예제가 필요할 수도 있고 폐지가 필요할 수도 있다면 또 그것을 따를 것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모든 것은 올리 연방의 통합, 연방의 분열을 막는 거였습니다. 즉 연방의 분열을 막기 위해서 노예제의 폐지가 필요하다면 남부 쪽이든 북부 쪽이든 다 폐지를 시키겠다. 또 연방의 분열을 막기 위해서 노예제의 유지가 필요하다면 남부든 북부든 다 노예제를 유지하겠다. 또 마지막으로 연방의 분열을 막기 위해서 노예제의 폐지도 필요하고 유지도 필요하다면 북부 쪽은 기본적으로 노예제 폐지 쪽이고 남부 쪽은 노예제 유지 쪽이다 보니까 세 번째 그게 바로 그거인 거죠. 연방의 분열을 막기 위해서 노예제가 필요하기도 하고 폐지가 필요하기도 하다면 북부 쪽은 기존의 그 정책처럼 노예제를 폐지하고 남부 쪽은 노예제를 유지하자. 그것을 따를 것이다. 그 정도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이 있듯이 모든 링컨 대통령의 기본적인 궁극적인 정책의 목표는 연방의 분열을 막는 연방의 통일을 이루는 거였습니다. 그 연방의 통일, 연방의 분열을 막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노예제를 유지할 수도 있고 폐지할 수도 있고 그러한 유연성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연방의 분열을 막는 즉 연방의 통합을 이뤄내는 게 링컨 대통령의 꿈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남부의 7개 주가 그 링컨 대통령 당선 직후에 연방에서 탈퇴를 해버리는데요. 그러면서 남부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헌법도 새로 만들고 그 다음에 대통령도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되냐면 남부의 7개 주가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되냐면 남부 지역에 있는 주들은 이미 연방에서 탈퇴했기 때문에 남부에 있는 주에 주둔하고 있는 연방군들은 다 철수해라 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연방군들은 다 철수를 해라. 그래서 뭐 하나 둘 연방군들이 남부의 주에서 철수했었는데요. 철수를 하지 않고 완강히 버텼던 연방군이 있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 바로 링컨 대통령 당선 직후에 7개 주가 남부의 7개 주가 연방에서 탈퇴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중에 가장 먼저 탈퇴했던 주가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입니다. 그래서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에 찰스턴이 있습니다. 찰스턴이 항구 도시인데요. 그 찰스턴이라는 항구 안에 있는 섬터 요새가 있습니다. 섬터 요새. 그 섬터 요새에 주둔하고 있었던 연방군은 남부 그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의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절대 이 찰스턴 항구 안에 있는 섬터 요새에서 철수하지 않겠다. 우리 연방군은 이 남부의 7개 주가 연방에서 탈퇴하고 독립선언한 것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 연방군은 당연히 이쪽도 우리 미 합중국의 영토이기 때문에 이 사우스 캐롤라이나주 찰스턴 항의 섬터 요새에서 철수할 수 없다라고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부의 7개 주 동맹이죠. 남부 7개 주의 동맹에서 그 섬터 요새에 주둔하고 있던 연방군에 대해서
포격을 했습니다. 대포로 포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섬토요새는 이제 포격을 받게 된 거고요. 그로부터 며칠 있다가 드디어 불런 전투라고 있습니다. 불런 강가에서 벌어진 불런 전투가 있는데요. 그 불런 전투에서 남북전쟁 최초의 교전이 발생이 됩니다. 그 전에 있었던 섬터요새의 포격당한 것은 일방적으로 포격을 당한 거지 교전이라고 볼 수가 없는데요. 그로부터 며칠 후에 불런 강가에서 있었던 불런 전투에서는 남부군과 북부군이 첫 교전을 하게 됩니다. 처음으로 격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남부군이 승리를 해버립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남부군들이 승리를 해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유럽의 국가들이 있죠. 영국과 프랑스가 그 남북전쟁을 지켜보다가 분위기가 계속 남부군이 승리하는 쪽으로 갈 것 같으니까 영국이나 프랑스군은 남부의 독립을 지지하는 것 쪽으로 이제 발표할까 말까 계속 좌하고 우면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이제 반전이 이루어집니다. 남북전쟁이 1861년 4월 12일에 남부군들이 사우스 캐롤라이나주 찰스턴항에 주른 찰스턴항 안에 있는 섬터요새에 주둔하고 있었던 연방군들을 향해서 포격을 한 게 남북전쟁의 시발탄인데요. 그게 1861년 4월 12일입니다. 그로부터 계속적으로 남부군이 주도를 하고 있었고 북부군은 이제 패전을 거듭하고 있었는데요. 남북전쟁이 발생한 지 1년 5개월이 지난 시점인 1862년 9월 17일에 드디어 반전이 이루어집니다. 그게 뭐냐? 엔티템 전투입니다. 엔티템 전투라고 1862년 9월 17일에 발생이 됐는데요. 거기에서 남북전쟁 개전 1년 5개월 만에 처음으로 북군이 승리합니다. 처음으로 북부군이 승리했던 전투가 1862년 9월 17일에 엔티템 전투였습니다. 그게 정말 절묘하게 천우신조로 영국과 프랑스가 남부군들이 계속 승승장구를 거듭하다 보니까 남부군의 독립과 그러한 연방 탈퇴를 지지 선언을 할까 말까 하기 직전 단계였는데 천우신조로 북부군 입장에서는 천우신조로 남북전쟁 발발 1년 5개월 만인 1862년 9월 17일 엔티템 전투에서 북부군이 남부군을 처음으로 이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는 남부의 7개주의 독립선언을 인정 안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게 된 겁니다. 국제 외교라는 게 정말 냉정한 현실인 것 같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제의 적이 오늘의 친구가 될 수 있고 오늘의 친구가 또 내일의 적이 될 수 있다라는 그 비정한 냉정한 국제 외교의 그러한 실상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일진일퇴를 거듭하면서 남부군과 북부군이 치열한 공방전을 펼치게 되는데요. 또 그로부터 한 1년 정도 세월이 흘러서 약 10개월 뒤 엔티템 전투로부터 약 10개월이 지난 1863년 7월에는 그 유명한 게티츠버그 전투가 발생이 됩니다. 게티츠버그 전투 잘 아실 겁니다. 남북전쟁의 가장 큰 전환점이 됐던 수만 명이 전사를 했던 남부군과 북부군 다 합해가지고 수만 명의 그 소중한 목숨이 사라져 버렸던 게티스버그 전투 잘 아실 겁니다. 자, 그게 1863년 7월에 발생이 됐는데요. 자, 거기에서 드디어 이제 대세가 전쟁의 대세가 북부군의 승리 쪽으로 대세가 기울어지게 된 전투가
그 유명한 게티즈버그 전투입니다. 수만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대세는 북부군이 승리하겠다라는 것으로 가닥이 잡힌 거고요. 그 당시에 남부군을 주도했던 사령관은 명장 로버트 리 장군이라는 거 다 아실 겁니다. 그에 반해서 북부군을 주도했던 장군은 율리시스 그랜트 장군이라는 거 다 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게티즈버그 그 전투가 1863년 7월에 있었고 수만 명의 목숨이 사라져버리는 그 치열한 공방 끝에 이제 전쟁의 대세, 즉 남북 전쟁의 대세는 북부군의 승리 쪽으로 대세가 기울어진 상태가 됐고요. 그로부터 4개월 후인 1863년 11월 19일에 그 유명한 게티즈버그 연설이 나옵니다. 우리 40, 50대 기성세대분들 대입 입시 공부 준비하실 때 성문 종합영어에 게티즈버그 연설이 나오는데요.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즉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게 요지죠. 자, 세계의 명연설 중에 하나가 바로 제16대 미국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의 1863년 11월 19일 게티즈버그 연설입니다.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취지의 게티즈버그 연설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게 1863년 11월 19일에 있었는데요. 그보다 4개월 앞선 1863년 7월에 게티즈버그 전투에서 수만 명이 전사를 하다 보니까 그곳을, 그 전투 현장을 국립묘지로 조성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서울 동작구 흑석동에 국립서울현충원이 있듯이 그 게티즈버그 전투 현장을 국립묘지로 조성을 하고 그 국립묘지로 조성이 된 상태에서 현직 대통령인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이 거기 가서 이제 연설을 한 겁니다. 전쟁 중에, 남북전쟁 중에,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게티즈버그 전투가 북군의 승리 쪽으로 그 대세가, 남북전쟁의 대세가 북부군의 승리 쪽으로 대세가 기울어지게 된 남북전쟁의 전환점이 됐던 그 전투였기 때문에 그로부터 게티즈버그 전투로부터 4개월 후에 그 유명한 게티즈버그 연설을 했던 1863년 11월 19일은 이미 남북전쟁의 판도가 북부군의 승리 쪽으로 가닥이 잡힌 상태에서 링컨 대통령이 거기 가서 연설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연설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그런 요지의 연설이 세계의 명연설로 기록되어 있다는 걸 아실 겁니다. 그 다음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존 F 케네디의 대통령의 연설도 유명하죠. 자, 제35대 미국 대통령 존 F 케네디가 1960년에 당선이 되고 1961년 1월 20일에 취임 연설을 할 때 했던 명연설을 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국민 여러분, 국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를 기대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를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세계 시민 여러분, 미국이 세계 각국을 위해서 무엇을 베풀 것인지를 묻지 마시고 우리 다 함께 손잡고 인류의 자유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게 1961년 1월 20일 제35대 미국 대통령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취임사 중에 한 대목입니다. 그것도 세기의 명연설로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1963년 8월 28일 워싱턴 DC의 링컨 메모리얼 앞에서 워싱턴 기념탑을 바라보면서 흑인 민권 운동과 마틴 루터 킹 목사가 했던 명연설도 있죠. I have a dream.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흑인과 백인이 차별받지 않는 그런 세상에서 살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흑인과 백인이 차별받지 않고 같은 학교에 다니는 그런 세상이 오기를 바라는 꿈이 있습니다. 흑인과 백인이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바라는 그런 꿈이 있습니다. 흑인과 백인이 차별받지 않고 같은 식당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바라는 꿈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1963년 8월 28일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워싱턴 대행진 때 했었던 I have a dream이라는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라는 명연설도 세기의 연설로 남아있다는 거 아실 겁니다. 여하튼 링컨 대통령께서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로 요약이 되는 게티스버그 연설을 1863년 11월 19일에 했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듬해 이제 1864년 11월 8일에 대통령 선거가 치러집니다. 자, 그래서 링컨 대통령은 재선에 도전을 하는데요. 그 당시에는 이제 남북전쟁이라는 내란 상태였기 때문에 내전 상태였기 때문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대통령 선거를 하지 않고 현직 대통령이 계속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도 있었지만은 링컨 대통령은 이러한 비상 상황일수록 민주주의 원칙을 지켜야 된다라는 신념을 갖고 있어가지고 대통령 선거를 치른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재신임을 받아보겠다. 그래야만이 남북전쟁 진행되고 있는 남북전쟁에서 더 좀 추진 동력이 발생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으로 1864년 11월 8일에 대통령 선거를 치릅니다. 그래서 결론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링컨 대통령이 1860년에 초선이 될 때는 링컨이 190만 표, 상대방인 민주당의 스티븐 더글라스는 140만 표, 그래서 링컨이 상대방보다 50만 표 더 많은 표로 승리를 했었는데요. 그로부터 4년 후인 1864년 11월 8일에 있었던 링컨 대통령의 재선 도전 때는 링컨 대통령이 220만 표, 상대방 민주당 후보는 180만 표로 링컨이 약 40만 표 앞섰습니다. 그런 식으로 재선에서 링컨 대통령이 승리를 했다라는 것은 국민들은 결국은 남북의 통합을 바랬던 거죠. 남부와 북부의 분열이 아니라 남북의 통합, 연방국가의 분열이 아닌 연방국가의 통합을 바랬다라는 그런 의미가 링컨 대통령의 지지로 이어져 가지고 링컨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을 했었던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계속 북부군이 주도하는 형태로 남북전쟁이 흘러갔고, 이듬해인 1865년 3월 4일에는 링컨 대통령이 재선 임기에 이제 시작이 됩니다. 1865년 3월 4일에 재선 임기가 시작이 되고, 그로부터 약 한 달 정도 지난 1865